시사톡 시시각각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누군가는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기대하는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 주변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 네.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법원 측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까요? 법원은 이제 결정 사유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 예.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구속 시간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실수했다라고 적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초에 검찰과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초반부터 굉장히 그 관할권 혹은 밥그릇 싸움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 검찰은 검찰대로 우겼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본인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은 내란죄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매개로 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관련돼서 고위공직자 수사처인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의 비위에 관련된 것들은 본인들이 수사해야 된다. 검찰한테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직권남용을 매개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초반부터 민주당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는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공수처와 검찰이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어떤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않다 보니까 그 계속 그 충돌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법원이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끔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재판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재판이 좀 더 정당성과 앞으로 2심, 3심까지 가는 과정에 이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검찰이 제기한 요 구속수사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재항고를 해서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하면 이걸 서울고법에서 또 판단할 것이고 다시 그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 전체가 이 사안에 놓고 혹시라도 이 결정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면서 이 재판이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1심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내려진 구속 취소 결정에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군요. 하나는 수사 과정이 적법했느냐 이런 의문에 대한 네. 이제 네. 과정 하나 네. 또 하나는 구속 기간을 무엇으로 계산할 것인지 하는 거 이제 두 가지를 적합한지 짚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속 취소를 요구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계속 요구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계속 늦춰지고 있다가 이제서 이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 그 대리인 측에서 그 절차적인 하자와 기술적 하자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하고 이게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로 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석방해라 이런 건 아니고 검찰이 다시 저희가 항고해서 서울고법과 대법에서 판단을 받고 1심 재판부는 이것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예. 이것이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 들여다보고 그 문제와 관련된 신뢰성 문제는 위로 지금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 맥락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저는 한 일개 판사의 어떤 의견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원 내부에 컨센서스가 좀 이렇게 전제가 된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 두 가지를 짚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찰이 실수했다. 산수도 제대로 못했다. 이게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그 계산법이 이렇게 보편 타당한 원칙을 어겼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적시를 한 거고요. 또 동시에 이제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크고 작은 공수처에 많은 실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면서 절차상의 큰 하자, 그러니까 수사의 적합성이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어떤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오히려 배보다 마치 배꼽이 더 크듯이 오히려 내용 이전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건 애시당초 성립될 수가 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하자를 더 커지기 전에 좀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법원의 결정을 놓고 가장 당황한 곳이 그럼 검찰입니까? 검찰이 의도된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실수였는지는 재항고 여부를 빨리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느냐에 이제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렇죠. 네. 검찰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뒤에는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법원이 풀어주라는 의도로 지금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즉시 항고라는 게 있더군요. 네, 그래서요. 결정이 되고 네.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항고인데 즉시 항고는 이제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의 집행력을 정직시킨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항고가 이제 되면 석방이 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제 구속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초반부터 공수처 검찰한테 뭐라 하냐면 손 떼라고 했거든요. 예. 이 사안은 손 떼라. 너희들 게 아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들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던 것들이 많아졌고, 또 검찰도 이번 과정에 뭔가 역할을 해서 검찰이 그동안에 푸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던 정말 개처럼 활동하다가 이제 와서 주인은 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문제를 좀 엉터리처럼 얽히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특검을 계속 하자겠는데 그건 국민의힘의 또 다수파의 반대에 못 이겨가지고 또 이게 또 좌초가 되고,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재판이 지금 이제 이르게 됐는데, 물론 재판부의 고심이 무엇인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고, 또 대통령의 형사처벌에 관련된 문제고 내란죄라는 게 45년 만에 또 벌어진 일이고, 물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어떤 국민적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학살자들을 처단했던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로부터도 사실은 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이 내란죄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재판부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큰 대의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검찰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즉시 항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우선 그게 1차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당장 부닥친 네. 문제고요. 예. 또 동시에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원에 지금 오늘 판단을 해석한다면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그게 간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왔던 모든 수사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함축된 의미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지금 어떤 한국의 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응하겠다 하는 발언을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이제 다 결합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찌 보면은 다시 처음부터 이게 대한 어떤 수사와 기소 절차가 진행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까지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방금 김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지는 않고요. 아니요. 해석한다면 그럴 여지가 우선 있다는 1심 거죠. 재판부가 그랬다고 한다면 공소 기각을 아마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은 이 구속을 취소하라는 요청을 어쨌든 판단을 인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정했다고 한다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기각시키면서 아마 엄청난 이제 상황들을 이끌었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구속 취소를 요청한 게 구속되고 나서 지금 구속된 지가 꽤 됐잖아요. 시간이 꽤 됐거든요. 그럼요. 근데 한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1심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공격들이 결국 1심 재판부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상황으로 빠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인 상황들을 점검해 달라라고 하는 1심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요청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청한 거로 보여졌고 그러면 이 본안 사건이 뒤엎어지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곧 이 형사재판관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헌 위법적 상황에 대한 판단들이 곧 내려질 건데 그것들을 어쨌든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지금 상태에서 제거할 수 있는 지뢰들은 다 제거하고 가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뭐냐면 검찰의 의도. 만약에 이게 진짜 이 판을 전체를 흔들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정말 검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겁니다. 검찰청에. 그런 정도의 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빨리 판단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미비했고 어떤 부분들이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공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되지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어쨌든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 그 시작이 항고하는 즉시 항고하는 그런 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도 맥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기본적으로 가는데 제가 이게 이 자리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강조했어요. 윤 대통령의 그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저는 명백히 그 자체만으로 위헌 위법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꼬이게 된 건 뭐냐면은 너무 성급하게 저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도해가지고 내란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무리하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자꾸 엇갈리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가게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많은 국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를 딱 이렇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풀어나간 데는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찌 보면은 법기술자들에 의해서 다 낱낱이 다 이렇게 걸리게 된 거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오늘과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명확하게 짚지 않을 수가 없고 김윤 위원장께서는 내란죄를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을 하게 될지 프레임이라고 하는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부정하거나 시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저는 차분하게 정확하게 풀려져 나올 수도 있기 전인데 너무 그걸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수가 자꾸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란죄가 기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었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행령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우회했잖아요.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난 3년을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다시 이 수사 문제에 관련된 수사의 주도권, 수사의 그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적으로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 없어요. 그거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이상한 싸움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정말로 이게 씻을 수 없는 지금 오점을 남긴 거거든요. 저는 차제에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검찰은 기소청으로 가고 결국 검찰이 폭파되는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법 기술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한다면 검찰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오늘 법원이 지적한 검찰의 오점이라고 하는 것 좀 깊게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법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 기간 동안 뭐 10일씩 나눠 갖기로 하고 검찰이 좀 했다가 뭐 공수처가 좀 했다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좀 나눴던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열흘을 공수처가 하고 열흘 뒤에 검찰이 네. 했었는데 그걸 임의로 사실은 합법적인 그랬었죠. 기구도 둘이서. 아닌데 네. 예. 황당한 임의로 일이죠. 했던 지금 거죠. 그때도 황당한 일이라고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그리고 다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두 기관끼리 수사기관끼리 자기네끼리 구속기간 20일을 그렇게 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시간을 보냈던 거고. 근데 그 당시에도 검찰의 10일은 시간이 없다라고 법원이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급히 이걸 근데 이제 뭐에 구속을 신청을 있었냐면 했었던 또 게 있었었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또 이 관할 지역이 맞냐 틀리느냐 또 그게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는 게 맞냐 중앙지검으로 가는 게 맞냐 그걸 또 방식이 또 이 절차가 잘 맞느냐를 가지고 꽤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은 그 시간까지도 구속 시간 네, 산입해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과 공수처가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이 그런 것도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법원에 수사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나서도 그것이 산입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지금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데 어쨌든 법원의 입장은 그거는 구속 기간 시간에 다 들어간다. 기간이 아니라 시간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구속 시간이 지나버린 상태로 계속 구속시켜 놓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짚으면서 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오늘 하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봐야 하는 것이 공수처가 내란죄로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수처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안 거쳤다는 또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한 내용 중에 이것도 검찰이 이제 잘못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저기 비중 면에서 볼 때 네. 그 절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마이너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를 이제 제시했던데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계산 구속 시간 관련된 그걸 이제 먼저 우선적 왜냐하면 그건 명백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산수에 해당되니까 그걸 제시했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맥락을 해석하자면 오히려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과연 이 수사권을 갖는 게 맞는 거냐 이것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법원도 고민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이건 계속해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이걸 절제돼 가지고 그걸 뭐라고 했더라 수사의 적합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속에 저는 함축된 문제가 훨씬 더 크리티컬하다. 저는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공수처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수사기라 내용 부분은 저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지금 분명히 안고 있다. 이걸 또 소홀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저는 똑같은 문제에 지금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구속을 신청하는 것은 검찰이 항상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인지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 것인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황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수처법의 법령을 그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지금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 그동안에 이런 사례와 관련돼서 판례를 내려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미비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그 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앙지검에서 설명 자료로 내놓은 걸 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 이 사정들은 공수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후단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과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면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즉시 재항고를 통해서 올리고 올려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면 이게 법에 지금 위반되는 게 아니라 미비 부족한 부분이나 빠져있는 부분에 관한 영역이어서 저는 1심 재판부의 의도 자체는 그냥 구속을 그냥 지금 하면 안 되고 그냥 풀어줘라 이런 의미보다는 모호한 영역이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읽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있을 수도 있는 예. 탄핵 선고에 관한 결정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겠습니까?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형사법 절차와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우선 그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미 9번에 10번의 심리 기일을 거치면서 충분히 확인됐던 부분이고 네. 이거는 신병 절차, 신병을 구속할 것이냐 마는 것이냐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거를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마치 지금 승리하는 것처럼 정신 승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김치국물 드시고 정신 차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원칙은 저는 예를 들면 범죄가 법원에서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여기는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문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과 거듭 제가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별개다.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지금 워낙 시기적으로 지금 거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우리 국민 여론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또한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상황은 다이나믹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상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의 선고일이 모든 흠결을 다 보고자 오늘의 결정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볼 수 이거랑 있겠군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3월 17일까지 다른 어떤 변론 기일들을 잡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평의를 통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쟁점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전체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자 동의, 부동의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위헌 위법적 상황에 대한 10차까지 변론 기일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 들으면서 그 쟁점에 대한 증거물들에 대해서 공동이 다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자, 공동이 다 합의하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그러면 위헌적 상황, 위법적 상황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구성을 하면 동의하는지 여부를 다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네. 평의하는 과정에.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과정은 그 증거에 대해서 서로가 다 의혹이 풀릴 때까지 충분한 토의를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결론이 나왔을 때 네.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 중에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특히나 이제 극우세력 우리 헌정 질서를 인정하게 되면 네. 다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고 우리 헌정 질서를 통해서 이 5,200만 300만의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게 하는 근간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반드시 그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헌법재판관의 때는 결정이 지금 나면. 헌법재판관이 너무 정치적 상황에 과도하게 민감해서도 안 되지만은 적어도 상식적인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론을 명료하게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명이 지금 전원 합의를 이루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가능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만장일치로. 지금 이렇게 탄핵 반대를 하는 그런 어떤 상당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지금 읽어내는 상황은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3월 14일 이런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오늘 오전 정도까지의 분위기였는데 네. 필이면 오늘 오후에 저기 법원의 그 구속 취소 결정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떤 상황과 지금 맞물려 돌아가면서 훨씬 더 지금 그 민심이 지금 알겠습니다. 그 역동적으로 돌아가서 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오늘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다른 의견인데요. 저희 오늘 2부도 같이 갈 거거든요. 벌써 안 가셔도 되기 때문에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네. 국민의힘 서울당협위원장,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1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